자, 이제 8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언더라이팅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키노트에서는 언더라이팅 말고 이제 클레임도 다뤄봤는데요.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계약을 가입시켜줄까 말까를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계약, 가입, 심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심사를 하는 거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그런 심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 가입 조건 같은 걸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보험금의 금액을 정해주는 심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클레임 담당자라고 합니다. 자, 언더라이터의 전문 자격 제도 우리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험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전문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그냥 이 부분만 같이 기억하시면 상식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이터가 있고요. 또 우리 계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리인.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산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 계리사라고 하는 계리인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뒤에 U가 언더라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KLU, AKLU, FKLU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 단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자격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여야 된다. 그래서 요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뭐 클레임의 담당자는 반드시 뭐 FKLU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죠. 클레임 담당자가 아니라 언더라이팅 담당자가 따야 되는 자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요 단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어에 우리 F가 제일 뒤에 나오니까 F가 제일 고급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부분을 뭐 AC 이렇게 구분하면 아마 C보다 AKLU가 앞에 와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입 가능 여부와 부담할 보험료를 결정하고요.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고 공평성 유지하며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터의 기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더라이팅의 기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시킬지 말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낮춰서 가입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언더라이터고 그러한 일이 언더라이팅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업무 수칙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출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언더라이팅 하면서 고지된 의무 중에 병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재산에 관한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서 노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는 거고요. 회사 이익과 고객의 보험 니즈가 충돌 시에는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죠.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로 도움을 줘야지 어떤 일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면 정답입니다. 그죠? 지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틀린 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의 단계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은 모집 조직에서 이제 이 언더라이팅 하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사람한테 보험 가입 시키면 안 되겠다 느낌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역할은 모집인이 하고 2차는 이제 가입을 했는데 의적으로 진단 같은 거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두 번째 검사를 하고요.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다 통과됐는데 실은 언더라이트가 여러분들이 낸 자료나 의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고의가 있어. 가입하면 안 되겠어. 이러면 언더라이터가 이때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적부를 심사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역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은 언더라이팅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이 부분이 또 그 안에서도 보면 더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뭐냐.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나 음주나 흡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령이나 성별이나 과거 병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보험사고를 유발하는데 어떤 그런 의도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재정적 언더라이팅 관련해서는 생활환경이나 소득 수준. 자, 이 문제는요, 요 각각의 내용, 요 네 가지를 물어보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서로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물어보는 지문도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한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 언더라이팅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음주, 흡연은 환경적 언더라이팅의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지만 보험금액, 아까 가입 금액의 한도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보험료도 올릴 수 있지만 보험 금액도 낮출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적부 확인은 피보험자의 재정 상태 확인이 주요 목적이다? 그렇지 않죠. 계약적부 확인은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상태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